엄마, 나 계약금 필요하니까 돈 내놔. 뭐 어떻게 자식이 집 산다는데 돈을 안 보태주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좀 즐거운 소식을 가지고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청약 한 번 당첨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데 저는 지금 두 번째 청약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박수. 저는 1주택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첨대로 당첨이 된 게 너무나도 운이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계속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지속적으로 청약을 넣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당첨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당첨된 곳은 신천역 한라비발디 111 A타입 44층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분양가는 8억 5천입니다. 주변 40평, 45평대 신축 아파트들을 찾아보니까 이미 한 10억 이상의 거래가 되고 있고 안전자산으로 한 2억 정도는 확보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당첨돼서 너무너무 기쁜데 2주 안에 분양가 8억 5천의 10%인 계약금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8,500만 원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나는 지금 돈이 하나도 없는 그지 새끼야. 차도 산 지 얼마 안 됐고 진짜 통장에 1,000만 원이 없어요 저는. 그리고 중도금이 총 60%인데 그중에 50%만 대출이 나오고 나머지 10%에 관해서는 잔압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대충 8,500만 원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리고 발코니 확장비니 뭐니 해가지고 아무튼 대충 한 2억 정도가 필요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이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릴까 해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 자랑이 아니라 저처럼 1주택자인데 이렇게 다시 한번 청약에 도전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데 돈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하는가. 제가 한 게 정답은 아니지만은 제가 해결한 방법은 이런 게 있었다 라고 공유를 드리고 싶은 것 뿐입니다. 사실 저처럼 30대 1주택자인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나 1주택자인데 빚 없이 순수 자산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정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내가 순수 자산으로 빚 하나도 없이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데 청약됐을 때 넣을 수 있는 중도금이라든지 아니면 계약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 정말 없어요. 정말로. 그러면 어떻게 저처럼 진행을 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없는 이유가 일단은 아파트를 사게 되잖아? 그러면은 목돈이 모일 수가 없는 구조로 바뀌어 인생이. 디임돌 대출 30년 노예 계약을 딱 도장을 찍고 나니까 나도 이게 빚 갚는데 급급하고 이게 돈이 생기면 일단 빚 갚아버리는 게 마음이 편하지 이걸 계속 돈을 모아놓고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도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빚을 다 갚고 내가 한 2억 3억 정도 현금을 더 모아놨다고 쳐봐. 그러면 벌써 딴 데 이사를 갔지 내가. 그렇기 때문에 돈을 모을 수가 없는 구조로 바뀌어요 인생이. 원래 제 계획은 뭐였냐면은 당첨이 됐을 때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지금 7억 정도 하거든요. 요즘에 좀 떨어져 가지고 7억 정도 하는데 주택을 담보로 긴급 생활안전자금 대출인가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연 1억씩 나온대요. 이거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기 때문에 막 그렇게 단기간 3년 5년 안에 갚아야 되는 금액이 아니라 막 30년 35년 이렇게 잡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새로 분양받은 집에 이사를 갈 때 그 빚은 청산을 하고 새로 대출을 받을 거니까 이게 1억을 빌리면 월 한 40에서 50 정도 나간다고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생각을 했지. 분양을 받게 되면은 계약금 10% 내지 20%는 무조건 필요할 거니까 이거는 내가 신용대출을 통하건 뭘 하건 일단은 대출을 통해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당첨 사실을 듣자마자 은행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신용대출 나오는 금액이 너무 적은 거예요. 왜? 이직한 지 얼마 안 됐어. 그리고 내가 삼성같이 정말 대기업을 다니고 연봉이 막 5천 6천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자기 연봉에서 한 70%에서 80% 정도 그 정도 대출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용대출로는 내가 그렇게 8,500만 원을 준비하는 게 너무 택도 없는 금액이야. 그러면은 내가 주택을 담보로 그 긴급 생활안전 뭐시기 그 대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은행원이 안 된대. 아니 왜 안 되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긴급 생활안전 머시기 대출은 주택을 새로 구매하는 용도로 대출을 받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아니 그래서 따지듯이 물었죠. 아니 내가 그 1억을 받아서 어차피 주택이 담보로 잡혀 있고 이걸 내가 받아서 뭐 토토에다 올빵을 하던 정선을 가던 주식에다 다 꼴던 그 니네가 상관할 바 아니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돈을 대출을 해줄 때는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각서 같은 걸 써야 되고 분양권을 취득을 하는 것도 집을 구매하는 거랑 똑같이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 대출금을 몰수를 한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꿨죠. 어려울 땐 부모님 찬스. 은행에서 나오자마자 부모님 댁으로 바로 찾아갔어요. 엄마 나 계약금 필요하니까 돈 내놔.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사정이 이러이러한데 이거는 꼭 놓치고 싶지 않고 투자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제가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그 집을 담보로 긴급 생활안전 대출 그거를 받아서 나에게 빌려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돈을 나한테 차용증을 써서 빌려주게 되면은 부모님은 내가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린 거긴 하지만은 부모님이 취득하기 위해서 돈을 빌린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돈을 빌려도 내가 한 달에 내야 되는 돈은 한 40에서 50 정도이기 때문에 그 돈은 내가 매달 갚겠다. 그리고 원금에 대해서는 내가 내 집을 팔고 이사를 가는 날, 그날 내가 원금을 전부 다 갚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흔쾌히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1억은 그렇게 처리를 했어요. 계약금 1억은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중도금 10%도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생각을 해봤지, 아니 잠깐만, 내가 부모님한테 일단 돈을 빌려서 그 돈을 가지고 일단은 취득을 했잖아, 계약금을 내고. 그러면 이미 주택을 취득을 한 상태에서 내가 그 긴급생활안전 그 대출을 받았을 때 이 돈을 가지고 중도금을 내는 건 상관이 없느냐 라고 했더니 은행 직원이 그거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의 수도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께서 만약에 거절을 할 경우를 생각을 했는데, 사실 부모님께서 나한테 거절을 해도 내가 거기에 대고 막 어떻게 자식이 집 산다는데 돈을 안 보태주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당첨 사실을 안 순간 저희 집을 4억에 전세를 내놨습니다. 지금 전세가 아마 한 4억 5천에서 5억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내가 이거를 4억에 전세를 내놓으면서 내가 2주 안에 계약금 1억을 먼저 나한테 줄 사람을 찾는다 라고 그런 조건으로 이걸 올렸어요. 그러면은 나는 일단은 4억이라는 전세금을 나중에 받겠지만은 그 돈을 받았을 때 내가 지금 필요한 돈은 2억이잖아. 계약금 10%랑 그 다음에 중도금 10%야. 그러면 저한테 2억이 남죠. 그러면 그 2억 가지고 1억 5천에 월세 100만원 정도 하는 집을 찾아갈 계획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해서 22, 23, 24, 25년 완공인데 그러면 4년 동안 내가 월세를 사는 거야. 그러면 5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월세를 내는 거는 그냥 내가 전세를 받았던 금액에서 그걸 내고, 그 다음에 내가 5천만 원을 손해봤다라는 생각보다는 그 집이 훨씬 많이 오를 거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5년 뒤에 처분을 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문제없이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1주택자가 새로 또 청약에 당첨되었을 때 돈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 시간을 잠시 가져봤습니다. 물론 모두가 저와 같은 상황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은 들지 않아요. 뭐 부모님께서 거절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전세를 내놨는데 나가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월세를 살아야 되는데 그게 형편이 마땅치가 않을 수도 있어요. 정말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1주택자이면서도 새롭게 이렇게 청약을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에게 이런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일단은 저도 됐기 때문에 여러분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제 주변에 제가 권유를 하고 여기 해라 저기 해라 해서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이 주변에 하나둘씩 생기고 있어서 저도 굉장히 뿌듯하거든요. 이렇게 1주택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또 더 넓은 평수로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거를 좀 제발 잡고 모두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제가 지금 이제 면접 들어가 봐야 되는 시간이라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자주 올리도록 할게요. 많이 죄송합니다.